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합니다. 전국의 공무원들 큰일 났다. 윤석열 정부가 작심을 하고 문재인 주사파 조건의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이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청년 일자리 상황판을 세워놓고 얼마나 쇼통령질을 했습니까?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그동안 국민 혈세는 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청년 일자리 늘어났나요? 문재인이가 공약을 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무려 17만 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을 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 5년 동안 계속 들려왔지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한 번 공무원을 등용을 시켜서 임명을 한 이후에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공무원 수를 늘렸다가 줄이는 나라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죠. 왜 윤석열 정부가 가열차게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닥을 친 이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좌편향되어 있는 이 공무원들 좀 대대적으로 손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강력하게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독하게 강하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본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 2021년 9월 3일 동아일보의 사설부터 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 12만 명 증가, 비효율, 재정 불만만 키웠다. 공무원 기강 바닥.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재인 현 정부 출범 당시 63만 1380명이었던 공무원이 5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바람에 내년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을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수를 빠르게 늘려왔다. 올해와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예정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문재인 현 정부 임기 중에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가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2022년에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수만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잡힌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4천억 원으로 현 정부 첫 해보다 23.7%나 늘었다. 정년 퇴임 후 공무원이 받을 연금의 재원은 이미 고갈돼 매년 예산에서 수조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몸집이 불어난 만큼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의 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기강은 바닥을 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 군 기강은 여러 공공기관과 많은 공무원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LH 사태와 원전 사태 같이 공무원들의 역대급 기강 하락은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021년 한국의 종합국가 경쟁력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과 같은 23일을 유지했지만 2020년 28일이었던 정부의 효율성은 무려 6계단이나 하락했다. 투자, 수출 실적 등 민간의 역할이 큰 경제 성과 부분이 18위로 6계단 오르는 등 다른 영역에서 떠받쳐 주지 않았다면 덩치가 커지고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부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하락했을 것이란 뜻이다. 2010년 초 남유럽 재정 위기같이 나라 살림이 파탄나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향후 은퇴할 공무원의 연금을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세금을 더 내서 메워줘야 한다. 게다가 약 3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바람에 민간 영역에선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 증원을 청년층 표 모으기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대책으로 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게 작년도 동아일보가 냉정하게 평가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공공기관과 또 공무원 수를 늘렸는지 현 주소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채널A는 단독으로 윤석열 당선인 공공기관 공무원 규모 모두 줄인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 공공기관 18개, 지방 공공기관 118개 이렇게 늘어났다. 공무원 수도 많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조직도 슬림화, 즉 축소 개편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폐지와 함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는 데 이어 정부 조직 축소도 추진한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늘린 공공기관부터 손을 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18개가 늘어 350개에 달한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무려 118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위원이 키를 잡고 각 분과별로 불요불급한 조직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을 방만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앞서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위원도 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 공무원 수가 터무니없이 늘어났다며 신규 임용부터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임용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9일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과 공무원 손보기에 향후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됐던 공공기관들은 축소되거나 또 없어지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 같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5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가열차게 작심하고 독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들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 하루빨리 정상화로 되돌려 주시길 바라며 독하고 강하게 윤석열 정부 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